여기 주제는 이제 북한의 이제 뉴스로 본 10대 이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단순히 북한의 발표 내용을 갖고서는 그거를 뭐 소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북한 ICT 연구회 쪽에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모여서 연구를 하고 정보 공유를 하고 논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초 자료가 이제 북한의 그런 그 언론 자료나 그다음에 뭐 논문들, 다양한 자료들, 거기에 이제 전문가 의견들을 취합을 하고, 그다음 다시 이제 각종 이제 그런 정보들을 또 그 통합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취합을 해서 10가지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조사에 좀 참여를 해주신 분들은 그 12개 기관에서 19명의 그 전문가분들이 그 1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하시고 같이 이제 선정을 해주시게 됐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그 저희 쪽에서는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는 2021년, 그러니까 작년에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과연 그럼 북한에서 IT 부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다시피 이제 북한의 이제 그 IT 부처 체계가 개편이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그 작년에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전원회의 당대회 결정에 따른 이제 IT 부문의 지원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라는 가장 큰 규모의 그런 IT 행사가 뭐 2년 만에 열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그 비대면 화상회의나 그런 여러 가지 비대면 활동들이 많았는데, 북한에서도 역시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그 전문가분들이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는 그 북한에서 IT 총괄 부처가 출범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5월에 북한 언론에서 정보산업성이라는 부처가 이제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처는 그 북한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이름의 그런 부처 조직이 나왔던 거고, 근데 그 전까지는 북한에 이제 ICT를 하는 기관들은 최신성, 그다음 국가정보화국, 전자공업성, 그런 여러 부처로 이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신성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 국가정보화국은 정보와 소프트웨어, 전자공업성은 하드웨어와 IT 기기 관련된 역할들을 했었는데, 이 5월 달에 정보산업성이 이제 출범을 했고,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취합해 본 결과 이 최신성 국가정보화국이 통합이 되고, 거기에 전자공업성까지도 하나가 돼서 대부처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이 좀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전자산업성의 이제 그 장관이죠. 정보산업상은 그 최신성 장관을 했던 주용일 그 장관이 맡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차관은 국가정보화국 출신의 동영호 부상이 이 차관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이걸 만든 이유는 그 북한도 나름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종합하고 의견들을 보면은 북한에서 이제 그 뭐 우리도 보면 이게 그 방송통신 융합에다가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각각의 부처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기관 간에 이제 장벽이 생기는 거죠. 기관 간에 장벽이 생겨서 협력도 잘 안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국가정보국 같은 경우는 그 김정은 총비서가 굉장히 그 이렇게 힘을 많이 실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격이 좀 낮았습니다. 최신성이 오히려 우리로 치면은 부에 해당하는 그 정부 부처였고, 국가정보화국은 이 처나 청에 해당하는 약간 한 단계 낮은 부처였기 때문에 약간 두 기관에 약간 좀 그런 협력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한 번에 이거를 합쳐버림으로써 이제 그 북한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IT 총괄 부처가 출범을 하게 됐고, 앞으로 이 부처의 역할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잘 조작을 못해서. 두 번째는 이제 북한 관련돼서 이슈를 이야기할 때 작년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8차 당대회와 전원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5개년 경제 계획을 이제 북한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북한에서 IT 부문도 이 5개년 개발 계획을 지원을 해라. 그러니까 그 기존에는
굉장히 그 앞서 이제 변화문 박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뭔가 이제 그 과학기술 연구도 뭔가 연구를 보여주기 위한 연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당장 도움이 되는 연구들을 해라.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실제로 나오는 성과들을 봐도 이게 뭐 그런 금속 화학이나 뭐 전력이나 이런 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IT 부분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정보산업성 개편과도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북한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된 체계와 시스템을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이게 한 2년 전부터 그 저작권과 이제 그 소프트웨어 그 공급 체계를 개편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가정보학이 주도를 했는데 이제 그 북한에서 국가정보화국이 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이나 이런 소스 코드 이런 걸 다 등록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정보화국은 약간 급이 낮은 부처이기 때문에 다른 그 성급의 기관들이 이 얘기를 제대로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정보산업성으로 이게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은 이게 북한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IT 거버넌스 개편뿐만 아니라 그런 정보화 체계 관련된 이런 그 뭐 이렇게 제도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상당히 같이 이제 좀 개편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에서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가 이제 열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 중요하다고 이제 언급을 한 건 이유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IT 행사가 있습니다. 뭐 코엑스만 가도 뭐 매번 행사 열리고 킨텍스에서도 열리고 많이 열립니다. 근데 북한의 경우는 이 IT에 딱 전문화된 행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제 2019년에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여러 한 두세 개 정도 의 작은 행사와 큰 행사들을 다 묶어서 한 번에 다 해라.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가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의 인공지능과 관련 기술들이 각종 기술이 다 선보였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열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이 그 예상들이 됐었는데 그 북한이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가상 방식으로 그러니까는 그 북한의 인트라넷 그 국가망 자체망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행사를 진행한다고 얘기만 했을 때는 사람들이 다들 그냥 홈페이지에 정보만 이렇게 올려놓고 한 것이 아니냐, 이게 과연 가상 전시가 맞느냐, 그런 그 좀 그 얘기도 많았었는데 북한에서 이 조선중앙 TV에서 영상을 아예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개된 영상을 보면은 실제로 3차원 그래픽으로 전시장을 구현을 해놨고 그 로봇 같은 게 이제 이동을 하면서 뭐 김책공대나 무슨 국가과학원에 있는 부스에 가가지고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주장하기로는 이 가상 전시회가 열린 게 이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가 이제 처음이라고 하고 그 이후로 한 2건 정도가 더 지금 가상 전시회 방식으로 열린 걸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앞으로 그 코로나 이제 대응 때문에 북한에서도 이런 가상 전시가 좀 더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좀 주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상회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경우도 화상회의들이 그 나왔었는데 아예 2021년은 거의 대부분 행사가 나왔습니다. 여기 뭐 제시된 것처럼 무슨 총화회의, 확대회의, 뭐 무슨 그 올림픽 위원회 회의, 뭐 각종 회의가 이제 집중적으로 다 화상회의 방식으로 비대면으로 열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때는 각종 부문에서 이제 과학기술 토론회, 발표회 이런 것들이 한 10몇 건 이상이 집중적으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화상회의라고 그래서 완전히 비대면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 발표자나 일부 사람들은 모여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수의 사람들은 이 방송이나 이런 그 사이트, 그러니까 국가 인터넷망 아니면 이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그 뭐 이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원격 교육 관련해서 북한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요번에 이제 2021년 작년에 이 원격 교육을 좀 주목을 했던 이유는 그 원격 교육을 좀 더 이제 고도화를 하고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원격 교육을 통한
그 직장인들, 노동자들에 대한 재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북한 쪽 관련된 그 자료를 갖다가 봤는데, 오늘자 이제 노동신문에 나온 게 북한에서 이제 농업 쪽에 대한 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차 전원회의 이후에. 근데 이제 농업 관련해서도 그 농민들을 원격 교육으로 이제 그 교육을 해가지고 그들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그런 내용이 오늘자 이제 노동신문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북한에서 이 원격 교육이 단순한 이제 그 이 학위를 따거나 이런 단순한 교육 차원을 넘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좀 보편화가 되고 재교육이라는 그런 새로운 개념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경우는 뭐 북한에서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이걸 또 넣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근데 이제 북한에서 여전히 굉장히 이쪽 그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고 또 가장 핫한 기술이 인공지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 2년 전에 북한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행사 때문에 방문한 외국인이 있었는데, 그 외국인이 이제 북한 쪽 그 행사에 참석한 북한 관계자한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뭐 블록체인 관련해서 뭐 암호화폐 관련해서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없냐, 기술적인 거 뭐 궁금한 거 없냐 그랬더니 그분 말이, 아 블록체인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궁금하니까 다음에는 인공지능 행사를 해달라, 인공지능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고 인공지능 쪽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알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북한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앞서 설명드린 그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에서도 북한에서 이제 인공지능 그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내노라 하는 기관들이 다 참석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쟁을 시켰고, 저기 이제 나오는 그 방송에 나오는 그 김일성 종합대학 정보과학부 저쪽에서 이제 1등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그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 SCI급 논문들을 많이 쓰라고서는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 수년 전부터 나왔었는데, 그 전까지는 한 몇 건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지난해 확 이렇게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근데 늘었다는 게 뭐 우리처럼 몇백 건, 뭐 몇천 건 이런 게 아니라 그 전에는 뭐 몇 건 단위였다가 몇십 건 단위 정도로 그래도 많이 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냈던 것까지 전부 다 그 공개를 하고 그 내용들을 성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책공대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의 이제 그런 그 연구 성과나 이런 걸 할 때 꼭 어디에 투고를 했다, 근데 그 잡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은 그게 맞아요. 명확하게 그쪽에 투고를 한 게 맞습니다, 그 내용으로. 근데 이제 그 잡지들을 보다 보면은 해외 논문들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고 있고, 뭐 IEEE 같은 거는 뭐 거의 일반적으로 많이 인용을 하고, 그 작년에 또 봤던 내용 중에서 그 한국 쪽 연구진들, 애트리 쪽의 연구진의 논문까지도 그 내용의 연구를 참고를 했고 아예 그거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국제 논문이다 보니까 이걸 명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남한 쪽의 대학교 한 3개 대학교의 논문을 참고를 했는데, 그거를 남한 대학을 이제 참고를 했다, 그렇게 영어로 써가지고 그쪽에 이제 투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과학기술 전당 쪽에서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제 이 북한에서 과학기술 전당을 출범을 시키고 이걸 통해서 과학기술 보급 사업을 되게 활발히 진행을 했습니다. 활발히 진행을 했는데, 이거를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더 이걸 고도화를 하자는 방침으로 좀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단순하게 뭐 진짜 이것도 뭐 성과주의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과학기술 전당이 다른 그 기업소나 연구소에서 또 자료를 보충을 받을 수도 있고 받아서 다시 공유를 하는 그런 개념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이런 부분도 좀 적용을 하자,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고도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북한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그런 그 현장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많이 보급을 하려고 그러고 연구를 촉진하고 있고, 그런 거에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부분도 좀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 또 특이하게 나온 게, 북한에 있는 모든 과학자 기술자를 100%다 시스템에 등록을 하라고 작년에 이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국가 단위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각 대학이나 연구소별로 있는 게 아니라 북한 전역에 있는 기술자들을 싹 다
다 하라는 거고, 근데 중간에는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게 적극적으로 안 하는 기관들이 좀 있다. 그래서 뭐 진짜 샅샅이 이렇게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 등록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등록을 하는 이유는 북한에서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 경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과학 기술의 역할을 강조를 했는데, 그 과학 기술 관련된 역할을 강조하려면 당연히 그 현장에 가서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도 하고 과학자들이 가서 연구도 하고 협력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더 효율적으로 그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이 시스템 상으로 해가지고 뭐 어떤 특정 어떤 뭐 함경남도에 뭐 어디에 무슨 뭐 어떤 특정 분야에 뭐 화학 분야에 뭐 또 어떤 과학자들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상으로 봐가지고 아 지금 현재 연구 안 하고 있는 좀 투입 가능한 인원들이 있구나. 그럼 그 인원들을 뽑아가지고 그쪽을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더 효율화하겠다고 시스템 구축 등록을 추진을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추진된 것만큼 올해 아마 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의견들로 좀 얘기들이 좀 나온 거를 보면은 이제 북한 관련해서 뭐 해킹이나 이제 보안 문제 관련해서 이제 계속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방 쪽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좀 그 앞서 이제 설명한 거에서 이제 그 거버넌스 부분이나 그런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의견들이 좀 많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그 뒤에 이제 좀 설명하는 10대 그 전망하고 좀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전망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서 아까 그 변환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 부문을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업 부문의 IT가 좀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정보산업성이 작년 5월에 출범을 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조직이 개편되면은 그 정신 없잖아요. 그 다들 이제 그 조직이 합쳐지고 거기 부임하시고 하면은, 그래서 아마 작년에는 제대로 활동을 못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계획을 짜고 올해 뭔가 실행을 하는 게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의료 부문 쪽,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의료 부문 쪽에도 지금 상당한 그 동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발전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4차 전원회의에서 이제 농업 부문의 혁신을 되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후에 보도들이 이제 사람이 농사하던 시대, 뭐 하늘에 기대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과학 농사의 시대다. 농사도 과학이다. 농업 부문에 과학을 되게 집중적으로 그 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과학은 근데 굉장히 그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뭐 BT 생명공학도 있을 거고, 종자계량, 그다음 뭐 비료에 대한 화학공학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IT 부문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 부문에 이제 정보 공유 체계를 이제 개편을 하는 얘기, 그다음에 농업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그 농민들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얘기들, 그다음 뭐 기상 정보 같은 거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는 뭐 그런 방안들, 뭐 재해 재난 시스템을 구축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IT 부문에서도 분명히 이제 농업 부문에 관련된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이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산업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합친 기관들이 과연 시너지를 낼 수가 있을지 어떨지 그런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정보와 관련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서 작년에 연구들이 좀 특이한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모바일 기반의 구급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연구가 됐고,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으로 폐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하는 그 연구도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폐 엑스레이 연구 같은 경우는 미국 자료를 썼어요. 그러니까는 이 인공지능 연구를 다들 잘 아실 테니까 그게 데이터가 기본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정형화돼 있고 되게 양질의 데이터가 중요한데, 이 양질의 데이터를 그 미국에 있는 그쪽 그 연구 기관들에서 이제 오픈해 놓은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폐 엑스레이 사진을,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빼고 엑스레이 사진만 놔둔 거죠. 그러고서는 거기서 디지털로 놔두고 거기 이제 병이나 이런 것들을 그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대용량 데이터를 가져다가 북한에서 자기들이 개발한 인공지능으로 그거를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병을 연구하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그냥 계속 이 엑스레이 하는 것만 연구가 한 3-4건 정도가 나왔는데, 근데 그 미국 쪽에 이 연구하는 거 이 자료를 어디다 썼냐를 보면은 그 코로나 초기에
진단을 할 때 폐 엑스레이를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진단을 했던 그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이제 이게 이 폐질환이 있을 때 이게 코로나냐 아니면 그냥 폐렴이냐 다른 병이냐 결핵이냐 뭐 이런 걸 구분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북한도 아마 그런 분야 쪽에를 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일성 종합대 첨단기술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정보망을 구축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인프라를 깐 거죠 작년에. 그러니까 아마 이런 그 북한에서 뭔가 의료 정보와 관련된 뭐 이런 준비가 상당히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그 가시적인 결과가 올해 좀 나올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한 내부에서는 이제 화상회의가 굉장히 보편화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게 좀 국제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물론 이제 작년에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은 이제 북한에서 국제 회의에 화상회의로 참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글로벌한 이제 그런 행사에도 참여를 했었고 중국 행사에도 참여를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참여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다 이걸 좀 더 본격화해서 북한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아니면 자기네들이 좀 주최하는 행사도 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북한에서 이제 비족적 결제 시스템 확산과 관련돼서 이제 이게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이걸 보는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북한은 그 집회 같은 걸 통해서도 코로나가 전파될 수 있다고 되게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회 활용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비접촉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대응과 관련돼 가지고 오히려 이런 그 결제 시스템이 좀 확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 워낙 지금 코로나 상황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마 IT 부문 쪽도 이 코로나 대응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 관련된 뭐 앱 같은 것도 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서 영어로 해외 쪽에다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북한의 그 스타트업 같은 IT 기업인데 그 기업이 이제 모바일 메신저를 만들었다는 그 내용이 작년에 이제 그 하반기쯤에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북한에서 그 메신저가 이제 나온 그게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메신저가 과연 등장을 할지 이 부분도 좀 집중해서 좀 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북한에서도 역시나 우리처럼 뭐 친환경, 녹색 성장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계속 그 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도 나온 것처럼 정보산업 부문에서도 이제 녹색 부문을 지원을 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 에너지 절약, 뭐 빌딩 관리 시스템이나 에너지 절약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IT 기술들도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2월 16일, 이건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2월 16일 이제 그 과학기술상이라고 해서 매년 이제 최고 과학자들과 최고 우수한 성과들의 이제 상을 수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상이 이게 굉장히 이제 좀 북한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부문 쪽에 이제 그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뭐 농업 부문도 있고, 뭐 발전, 전력 부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학이나 이런 쪽, 보안 이런 쪽에도 굉장히 상을 많이 수여를 했거든요. 근데 북한이 인공지능을 워낙 강조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좀 상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상회의 같은 경우는 의외로 북한 인프라가 낙후돼 가지고 화상회의가 잘 안 될 거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아직도 좀 문제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낙후돼서 이게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 외로 많이 확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성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상회의 쪽에 대한 그 성과에 대한 좀 수상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봤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거는 뭐 NFT랑 메타버스는 뭐 전 세계적인 이슈이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계속 세계적인 동향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체크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면은 북한에서 기술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지 허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대북 제재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인 거지, 기술은 다 어느 정도 보유가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 워낙 가상 관련 솔루션들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내놨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도 이제 가상 교실이라는 개념입니다. 평양 교원대학에서 만든 건데, 가상 교원대학
이라는 건데, 근데 이거를 갖다 더 발전을 시켜서 하면은 이제 메타버스로도 갈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메타버스는 소통이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이게 제도적으로 이거를 허락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기타 의견으로 좀 얘기 나온 것들을 보면은 그 뭐 이동통신, 그러니까 아마 그 작년에 북한이 그 8차 당대회 이후에 다음 세대 통신으로 이동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관련된 내용이 워낙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보안이나 이런 쪽 부분도 뭐 이건 언제든지 계속 지속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경제 활동, 그다음에 뭐 그 의료나 교육 부문에서도 뭐 이런 비대면이 이런 활성화, 보편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하나하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슈인데 20개 이슈를 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좀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나중에 이따 토론 때 뭐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